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그제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간 바바리맨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위험을 느낀 여성이 서울시 안심이 앱으로 신고를 한 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요. 신고가 가자마자 주변의 CCTV가 모두 동원됐다고 합니다. 갈수록 험악해지는 사회, 방범 수단도 스마트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6월 1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대문구가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송파구에서 서울자치구 가운데 20번째로 오는 10월 문화재단이 출범합니다. 문화원과의 업무 분장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이 변경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의 추진에 서울과 인천이 힘을 보탰습니다. 서울시 10년 만에 상반기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심의됩니다. 2조 8천억 원 규모로 대기질 개선과 복지 서비스 확대, 경제 분야 등에 사용됩니다. 인사 문제로 불거진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영호 중구청장은 조금 전 구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김 기자. 이 서영호 구청장의 구의회를 향한 작심 발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동안 저희 뉴스를 통해 중구청과 중구의회 사이의 갈등 지속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 서영호 구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독재와 싸우는 것보다 지역의 낡은 정치와 싸우는 것이 더 힘든 1년이었다며 더 이상 참지 않고 국민과 함께 부당한 실체와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이 시급한 민생 예산을 볼모로 구청 직원 인사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도를 넘어선 구의회의 행태를 비판했는데요. 예. 구의회 회기 준비와 행사 등에서 구청 직원들이 하는 반말과 욕설 등을 언급하면서 이 의원들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으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구의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발언 수위가 이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셌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네. 이 서영호 중구청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지금 중구의회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이 기자회견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중구회는 오늘 정례회를 개회했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회의 진행 없이 이 중구청과 중구청 간부들의 참석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11시 반까지 구청 측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아마도 기자회견에 대한 의회의 입장 혹은 대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였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이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중구청 기자회견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10년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160% 넘게 급증했습니다. 서대문구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08년 15,000건이던 교통사고 건수는 10년 만에 2배가 넘는 38,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나선 것. 이와 함께 일부 자치구에선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도 관련 조례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해 이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잠재적으로 사고 위험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계획. 현재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14,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강남구가 올해 초 관련 조례를 제정해 면허 반납 시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해온 결과 지난달에만 고령 운전자 360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송파문화재단이 오늘 10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20번째로 문화재단으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문성 있는 문화정책 개발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분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2000년) 전 한성백제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한 한성백제 문화제와 매년 석촌호수에 수놓이는 벚꽃을 주제로 한 석촌호수 벚꽃축제. 송파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입니다. 하지만 매번 축제 구성이 비슷한 데다 즐길 거리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송파구에서 열린 축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조사한 결과 즐길 거리의 부족이 행사 정보 부족에 이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직 공무원들이 보통 2년이나 3년마다 이제 이 보직이 바뀌어요. 바뀌면은 어떤 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기는 사실상 충분한 여건은 아니거든요. 좀 더 알찬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출범하는 송파문화재단은 최근 타당성 용역과 구의회 예산심의 의결을 마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크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축제를 전담할 전문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재단에 편입시켜 내실화에 나섭니다. 재단은 문화 관련 일종의 전문가들이 들어와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업무 환경도 그렇고 주민들이 봤을 때 정책의 일관성도 그렇고 좀 특히 현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송파문화원과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은 재단에게 중요한 역할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은 송파문화원의 기능이 이제 완전히 거의 없어지는 거거든요. 송파구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수강하는 인원만 해도 주에 몇천 명이 되니까. 시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문화 융복합 도시 구현을 위해 추진된 송파문화재단 설립. 송파문화재단은 발기인총회와 설립 허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는 10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가 지난 10일 1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 규모는 2조 8,657억 원. 추경이 통상 하반기에 편성되던 관례를 깨고 올해는 10년 만에 상반기에 추경안이 제출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의 의지를 추경에 담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묘한 시기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지하철 역사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 대기질 개선에 2,700억 원, 공공난임센터 설치와 초동 돌봄 거점 확대 등 복지 분야에 3,8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울러 비강남권 자치구 지원 등 지역 균형 발전 분야에 6,900억 원, 혁신 창업과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는 6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같은 집행부의 추경안에 대해 의회도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성 그리고 균형감 있는 정책의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우선 순위가 필요하지만 일부 정책의 모든 노력이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민생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그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고 지속적인 정책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추경안 심사와 시정 질문을 비롯해 각 상임위별 안건을 처리하고 오는 28일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잇는 이 총연장 128km 길입니다. 1기 신도시 수도권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1988년 공사에 들어갔고 2007년이 돼서야 전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이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라는 명칭은 1991년부터 사용됐는데요.
이름 그대로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외곽을 순환하는 도로라는 뜻이죠. 그런데 27년이 지난 지난해부터 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로 이름을 바꾸자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냐라는 주장이었죠. 이 경기도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명칭 변경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있었던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영상 잠깐 보시죠. 지금 제2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지금 건설 중인 거 아시죠? 네. 제2 순환 고속도로는 있는데 제1 순환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그거 어디 갔습니까? 그게 지금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아닙니까? 저 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네, 이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지나는 자치단체는 20곳에 달합니다. 이 서울과 인천이 각각 3곳, 그리고 경기도는 14곳으로 총 길이 128km 중 84%가 경기도를 지나는 구간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을 지나는 구간은 전체의 9%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주변부가 아니라며 지난해 말 인천시와 함께 국토부에 도로 명칭 개정을 건의했고 올 초에는 서울시와 실무협의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고속도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자치단체장들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서울시와 송파, 노원, 강동구가 최근 명칭 변경 동의서를 경기도에 통보했고 경기도는 이번 주 중 이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변경하는 명칭 개정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던 시절,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활발해지는 지방분권 시대에서 서울이 행정의 중심이라는 생각 대신 모두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겁니다. 뉴스엔 이슈였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종로 3가역 대로변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음주 차량 한 대가 들이받아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모 씨를 비롯해 3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4대는 단파되거나 뒷범퍼 등이 파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광진구 자양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변모 씨를 비롯해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투산 1,300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오는 14일 화재특별조사팀을 투입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성동구 행당동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투산 480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치매 환자 수는 7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에는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사회적인 관심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용산구에서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홍보를 위해 기억 다방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맞다 틀리다. 치매를 바로 알아보는 OX 퀴즈입니다. 치매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치매는 노인이 되면 누구나 걸린다. X. 누구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같은 그림을 찾아 자신의 기억력을 시험해보는 행사도 있습니다. 기억력을 주제로 한 인지체험 활동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사회적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기억다방 캠페인입니다. 경도인지장애, 치매 고위험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께서 메뉴를 기억하고 만들면서 사회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 인식 개선은 젊은 층한테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대학교나 또 직접 이런 사회에 좀 찾아가서 좀 젊은 층들한테 많이 알리고자. 준비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메뉴를 비롯해 음료를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1일 바리스타는 경도 인지장애나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입니다. 혹시라도 주문한 메뉴가 잘못 나오거나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이해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치매 어르신분들도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열심히 힘내셔서 치료 완치하실 수 있도록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력 저하로 의기소침했던 어르신은 이 자리를 빌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집에만 박혀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없었는데 자신감이 생겨요. 딸하고 아들, 며느리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홍보를 위해 마련된 기억다방 캠페인. 치매를 바라보는 시각에 이해를 더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강동구 고덕동과 강일동을 잇는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이 구체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일동과 맞닿은 하남시 미사지구 광역철도망과의 연계 필요성 때문입니다. 일대 강동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강일동 지역을 통과하는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간담회에서 지하철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동 샘터공원까지 이어지는 4단계 구간을 강동구 강일지구까지 잇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강일동과 하남시 미사지구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 급증이 예상되었던 만큼 지하철 유치 움직임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사업의 경제성을 가늠하는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추진은 요원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강일 미사지구 일대를 지하철 9호선으로 잇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9호선 4단계 구간과 강일 미사 광역철도 구간을 이어줄 4단계 추가 연장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서울연구원 측은 9호선 4단계 구간과 광역철도망으로 지정된 강일 미사 구간을 잇기 위한 방법으로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도시철도로 추진하기 어려우나 이 후속 구간 사업과에서 조건부로 100% 상담은 못 드리겠지만 국토부에서 이거는 갈 겁니다. 큰 거.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사업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강동구 주민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돼 왔던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2021년 광역철도 지정을 전제 조건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은 총 연장 1.25km 구간에 한 개역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마포구가 모 단체와 맺은 협약서가 논란입니다. 협약을 맺은 날이 일요일로 구청이 업무를 하지 않은 휴일이고 구청장 직인을 사용하겠다고 올린 결제 서류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한 단체와 맺은 협약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마을자치센터 민간 위탁을 두고 마포구와 모 단체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 구청장 직인이 찍힌 협약서의 날짜가 민선 7기 신임 구청장의 공식 업무 첫날로 일요일입니다. 구청장이 직인을 찍었어요? 네. 7월 1일 날 안 지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날짜로는 7월 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직인 날인을 요청한 공문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담당과에서 구청장 직인을 사용하겠다고 한 날은 7월 6일. 하지만 이미 7월 1일에 직인이 찍힌 겁니다. 날짜를 잘못 표기해 결제를 올렸거나 아니면 결제가 나기도 전에 구청장 직인을 사용한 셈입니다. 7월 6일로다가 저기 그 날인할 수 있는 그 공문이 이게 결제가 난 게 7월 6일인데 어디 7월 1일로다가
이렇게 했는지. 군은 먼저 협약 날짜가 일요일로 된 것은 업무의 연속성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인 날인 요청 공문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행정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좀 더 알아서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구의원들은 해당 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요청했습니다. 해당 단체가 구청 제3별관 한 개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마포구 이외 다른 자치구의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게 사실일 경우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마포구가 어제 구청 대강당에서 2019 청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청년 마포 실현을 위해 진행된 겁니다. 마포구를 비롯해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900여 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청렴 서약서를 낭독하고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 마인드 향상을 위한 특강과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이 담긴 연극도 공연됐습니다. 송파구가 비양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에 나섭니다. 대상자는 월 급여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 660명으로 체납액은 13억 2,900만 원에 달합니다. 급여 압류는 체납자의 직장에 직접 통지돼 체납액만큼 원천 징수되는 제재 수단으로 사전 예고장을 받았음에도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는 오는 20일부터 급여 압류가 진행됩니다. 종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진 지 1년. 그 후 보행자 교통사고 부상자가 4분의 1가량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앞이 아니라 옆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